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분의 재정 상태가 어땠는지, 또 왜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절차는 어디까지 왔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맥락을 찾아보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런 파산 관제인 보고서는 뭐랄까 법원이나 또 돈 빌려준 채권자들한테 이 채무자의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재산이 얼마고, 빚은 왜 생겼고,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주신 이 구체적인 사례 한번 같이 보시죠. 보고서를 보니까 이분이 40대 남성분이시고 지금은 직업이 없으시네요. 과거에는 트레이너 같은 일도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는 지인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시고요. 근데 어떻게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된 걸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네, 이게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보고서상으로는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3년 12월쯤인데요. 그때 이제 대출 이자 부담 커지고 또 갑자기 실직도 하고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게 확 겹친 거죠. 근데 그 배경을 좀 더 보면요. 과거에 어머님이 이분 명의로 옷가게를 하셨던 적이 있고 결정적으로는 2021년쯤에 지인 소개로 오피스텔 세 채를 분양받아서 전세를 놨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시작된 겁니다. 아, 오피스텔 세 채요? 그거면 투자 규모가 꽤... 네, 맞아요. 전세 보증금 합계만 4억 원이 넘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확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전세 상황이 터진 겁니다. 역전세. 아, 그러니까 집값이나 다음 전세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설상가상으로 어머님이 그 사기 혐의로 구속되시는 바람에 가게도 접게 되고 본인도 직장을 잃으니까 이거 빚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와, 정말 개인 실직 문제에다가 가족 문제,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어휴, 여러 문제가 한 번에 닥쳤네요. 그럼 지금 이분의 실제 빚이랑 자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됐나요? 총 채무는 한 4억 4천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돈은 주로 이제 생활비로 서고 기존에 있던 빚 갚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일부 돌려주는 데 사용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산 쪽을 보면 보험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돈, 그 해지 환급금이 한 450만 원 정도. 아, 450만 원 정도? 네. 네. 그리고 오래된 오토바이 한 대가 있는데 이게 가치가 한 50만 원 정도.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아산시에 있는 오피스텔 세 채입니다. 오피스텔 세 채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빚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게 세 채 합쳐서 시가가 한 4억 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빚 총액이랑 얼추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게 함정인 게 각 오피스텔마다 이미 세입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기 보증금 지키려고 설정해둔 뭐 전세권이나 주택 임차권 같은 거요. 이게 다 걸려 있어요. 아, 그럼 집을 팔아도 그 돈이 바로 빚 갚는 데 쓰이는 게 아니겠네요. 세입자 문제가 먼저. 맞습니다. 정확해요.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니까 실제로 이 오피스텔 팔아서 채권자들한테 얼마나 나눠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자산들을 파산 관제에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오피스텔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오토바이는 너무 오래되고 가치도 낮고 또 채무자가 이동 수단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환가, 그러니까 팔아서 현금화하는 걸 포기했고요. 보험 해지 환급금 관련해서는 좀 복잡한데 과거에 어머니한테 증여했던 돈 일부를 포함해서 총 1,300만 원을 파산재단,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돈으로 가져오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화해 계약을 한 거죠. 아, 합의를 했군요. 1,300만 원. 네. 그리고 제일 큰 문제인 오피스텔 세 채는 이건 뭐 결국 팔거나 경매로 넘겨서 현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 관리 때문에 실제 배당 금액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파산 절차는 계속 진행 중, 속행 신청 상태고 이분의 빚을 탕감해 줄지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된 거군요. 자산 매각 결과를 봐야 한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아직 자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거나 면책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좀 이른 거죠.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한 사람의 파산이라는 게 단순히 뭐 돈을 많이 써서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변화나 예상치 못한 가정 문제,
실직 같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저희가 그리고 듣고 계신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바로 그 역전세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전세 보증금을 약간 레버리지처럼 활용하는 투자가 시장 상황이 확 바뀌었을 때 개인에게 얼마나 큰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이런 어떤 구조적인 위험에 대해서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